아들이 있었으면 너무 좋아하겠다. 아들 하나 낳아야 되겠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총숑 황래영의 차차차. 좀 아쉽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 박빈현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2부 하나 더 만들어 드리려고. 지하에 내려오니까 본인 이제 춤 연습도 하고, 안에 보니까 차를 사면은 차 모형까지도 사놓고, 우리 아들이 어렸을 적에 봤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장난감이에요. 근데 딸이라, 딸들이 뭐 이런 거 좋아하겠어? 하도 안 좋아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장난감 여기다가 로봇에 태웠다고 막 울고 내 장난감 여기다 왜 넣냐고. 못생긴 거에 넣었다고 막. 제가 그냥 아들 역할 하는 걸로. 이제 본인이 아들 역할을 다 한 거지. 뭐 춤도 이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뭐. 현대판의 자동차 모던화, 그 레이싱에서 벗어나서 도시적이고 현실에서 탈 수 있는 스포츠카를 만든 최초의 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일상에서 충분히 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편하게 서스펜션도 그렇고 연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개선했다고 해서 나온 차가 모데나인데 그래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죠.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기? 그러니까 데일리로 탈 수 있어요. 고장도 안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경고등이 막 장렬한다. 페라리는 하루 타면은 일주일 태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이게 전자장비보다도 기계식인 게 더 많기 때문에 고장이 좀 없고, 심지어 외국 사이트 보면은 페라리 360 모데나를 데일리로 탈 수 있을까라는 그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데일리로 타보는 장면이 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기름값이 많이 드는 거, 그리고 모든 게 다 소모품이잖아요. 오일도 그렇지, 클러치도 그렇지, 브레이크 패드도 그렇지, 전부 소모품 같은 게 딴 차에 비해 비싸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데일리로 타라. 기름은 몇 대 몇 정도? 3, 4kg 나와요. 발 신공을 잘 써서 뭐 연비 주행을 하면 5, 6kg도 나오겠죠. 그렇지. 근데 어떻게 페라리를 타면서 배기음을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고RPM으로 왕왕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차가 연비가 안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선배님 페라리 중에 왜 360 모데나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가성비 때문에. 그때 당시에 F430을 살려면 1억 가까이를 줘야 됐고, 이 차는 제가 6천에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1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페라리, 그것도 뒤에 엔진이 있는 정통 슈퍼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계열이니까 싼 금액에 슈퍼카를 한번 타보자 라는 생각이 갖고 왔어요. 근데 진짜 정비하는데 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로 소소하게 바꾼 것도 많이 있긴 있거든요. 만족해요. 이게 슈퍼카는 어쩔 수 없이 부품이 비싼 게 있더라고요. 헤드라이트가 하나에 600만 원이에요. 헤드라이트가 여기 있어요. 이거 여기 안에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헤드라이트를 갈았어요. 블랙 베젤 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다시 하는 것 때문에 찾다가 그냥 새 제품을 샀는데 한 개당 600만 원이더라고요. 차를 이렇게 관리하고 같이 수집을 하려면은 차에 관해서 안에 뭐 소모품 뭐 이거 다 꿰뚫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골 때리는 게 이 엠블럼 있죠. 요 엠블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는데 한 개당 150만 원이래요. 이게 옵션이에요. 이게 없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 엠블럼이 여기 없는 것도 있대요. 야, 이거 최고 밟아보면은 몇 킬로까지 한번 밟아봤어? 정석주행. 아니.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막 수리비나 얼마 정도 나왔고 지금? 일단 이 두 차는 싱글 클러치인데, 싱글 클러치의 차를 구입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클러치 잔존율이에요. 근데 다들 전주인은 뭐라는 줄 알아요? 한 70% 남았을걸요?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클러치 짱짱하다고. 그러길래 그냥 샀죠. 그 정비한 데 가서 이제 보니까 클러치 가실 때가 됐으니까 어차피 오일 가시면서 클러치 가시면서 싹 이제 리뉴얼 한번 하자, 차를. 그래서 그때 전부 다 갈았어요. 저는 이거를 ECU도 갈았어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면 ECU가 모든 이제 역할을 해주잖아요. 엔진열이 얼마큼 올라와 있고, 오일이 얼마큼 데펴져 있고, 앞에. 예, 예, 전부 다 이런 걸 다 관장해주는 컴퓨터 장치인데 그것도 새로 갈았어요. 아니 근데 그 아까부터 클러치 그러는데 자동차 클러치를 계속 바꾼다라는 게 나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제 선배님이 타시는 저 파나메라는 그 듀얼 클러치라서 아주 예민하고 영민하고 똑똑하면서 동시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클러치고요. 막 무리하게 조정만 안 하면.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클러치 자체가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싱글 클러치라고 하기 때문에 클러치가 붙어서 이제 이걸 같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클러치 자체에 데미지가 많이 먹기 때문에 마모성이 큰 거죠. 3만 킬로나 2만 킬로 때마다 클러치 자체를 갈아줘야 되는데 비싸? 네, 클러치가? 그렇죠. 클러치 자체도 비싸지만 클러치가 움직여지게 해주는 펌프, 릴레이, 베어링 이런 것들 함께 갈아줘야 되거든요. 센서까지. 예, 페라리는 얼마 정도? 페라리는 예전에 한국에 슈퍼카가 없는 당시 때 이 차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이게 2004년식이거든요. 네. 2004년도 때만 해도 클러치 가격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했대요. 기술력이 좋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싸졌어요. 850에서 900만 원 사이면 클러치를 갈아요. 클러치 자체의 가격은 400만 원밖에 안 한대요. 더 싸게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까 람보르기니가 1,000만 원대가 넘는다고 하셨죠? 얘는 넘죠. 부속품 바꾸는데 뭐 이게 차 한 대 값이 막 들어가는 거니까 관리비가 예,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그 차주한테 그거 이상의 즐거움을 줘요. 저한테는 애장품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리고 저의 가장 유일한 취미거든요. 장난감으로 갖고 있던 어릴 때 그 차잖아요. 근데 그 차가 내 손 안에 실제로 있는 거고 1대1 다이캐스트죠 저한테는. 예. 그 영화에 나오거나 어떤 장면에 나왔던 차들 내가 실제로 오너가 됐을 때 그리고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역사성 이런 거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페라리 트렁크 한번 네.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다 슈퍼카들은 들어가는지. 앞에 되게 비슷해 보니까 나도 조그마해요.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이런 거는 안 이거는 좀 깊네. 네, 이건 깊어서 이런 게 옵션으로 이거 보시면 그거예요. 백 이거 씌우는 천. 아, 씌우는 거? 네. 이 차 전체 얘도 매장에 사면 되게 비싸요. 얼마예요? 이게 매장에 사면은 100만 원 정도 하나? 120만 원 정도 하나? 차 커버. 네, 차 커버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요것도 이게 이제 설명서거든요. 뭐 이렇게 페라리. 예쁘다, 근데 가죽도. 네, 이렇게. 와. 중국말이랑 일본어는 있는데 한글이 없어요. 너무 이뻐 아내가 빨간색이라 난 빨간색 좋아해서. 이런 게 다 알루미늄이잖아요. 아, 그니까요. 알루미늄을 쓰는 거는 영구적이면서 가벼운 중량 줄이려고 그렇죠. 쓰는 거 아니에요? 네네. 중량? 그럼 봤을 때 고급스럽고 페달도 알루미늄으로. 여기는 마치 볼거리는 참 더럽게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차가. 다 작업한 거예요. 안에 이 천장도 알칸테라로 얘는 돈 많이 썼어요. 다른 정비소에 갔더니 그 소닉 사장님이 아유 차에 돈 많이 쓰셨네요 이러면서. 중고로 사면은 그 안에를 또 개조할 수 있는 게 다 방법이. 있죠. 왜냐면은 이런 거 다 복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온 거 그대로는 들어서 못하니까 시트 복원집에서 시트 복원하고 천장 내장재 다 복원하고 엔진도 세차했거든요. 야, 그게 얼마나 비싸. 돈이 많이 페라리는 들어가. 옛날 건데 자동이에요? 아 이건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의 시설을 넣은 차예요. 이 모데나가. 이 전차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게 다 수동이고 싱글 클러치 F1 기어도 모데나부터는 트러블을 좀 잡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는 뭘로 쓰는 거예요, 선배님? 저거는? 조그만 기어본 같은. 저게 후진기. 이거 기어지. 귀엽잖아. 요만한 기어. 그러니까 싱글 클러치를 타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후진 기어를 넣고 언덕 올라가는 거. 그 두 번째 정차 시 중립으로 안 바꿔놓고 1단을 계속 걸어놓으면 그것도 클러치가 소모가 돼요. 정차하면 이 두 개를 같이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중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중립이고 하나씩 올리고 하나씩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1단, 2단이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정차하면은 내려서 뭐 2단, 1단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1일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기서 계속 냅두면 그러면은 클러치가 계속 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정차해서 차가 안 가면 뉴트럴로 이렇게 해놓고 브레이크 밟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여기 보면은 오토 모드가 있잖아요. 이건 뭐야? 그 오토 누르면 오토매틱 같이 지가 알아서 변속하는 거예요, 그냥 오토매틱으로. 이거 안 하고 그냥 지가 다 바꿔요, 알아서. 근데 클러치 소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 오토로 되면. 그래서 오토를 안 써요. 근데 얘는 그 모드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얘는 진짜 수동이에요, 진짜. 쟤는. 예. 근데 얘는 시동이 꺼져요. 잘못하면 시동이 꺼져요. 대박이다. 그 되게 예민해요. 아, 나 그것 좀 가르쳐 줘 봐봐. 그러면은 차를 시동이 걸렸다 꺼졌다 걸렸다 꺼졌다 예, 그러는 예, 차인데 오토스탑. 예, 예. 고스톱에 딱 걸렸다. 네. 그러면은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게 차를 위한 길이야. 중립에다 놓거나 파킹에 놓고 있는 게 나은 거야. 어느 게 나은 거야? 그거 이런 오토매틱 기어에는 별로 상관없다더라고요. 드라이브에 놓고 브레이크 밟고 있어도 물이 전혀 안 그게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 근데 이런 거는 저 수동이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차고에 안 넣고 바깥에 세놓잖아요. 겨울 되면은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면은 이 차 여기 성에 끼면서 이제 얼잖아요, 차 문이요. 페라리 이 360이랑 430은 밖에 세워놓으면은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안 먹어요. 전화해서 이제 센터에 전화해서 차 문이 안 열린다. 어떡하냐. 햇빛에 좀 두면 열릴 거라고. 낮이 됐더니 차 문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센터에 가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그날 되게 추웠는데 다 360, 430만 들어와 있어요. 전부 문이 안 열려 들어온 거래요. 그래서 봤더니 그 고치는 애들이 다 냄비에다 뜨거운 물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뜨거운 물 이렇게 붓는 거야. 그러니까 문이 다 열려. 이건 꿈의 차. 람보르기니. 영화에서나 보는 차. 페라리도 갖고 계시고 람보르기니도 갖고 계시는데 둘 중에 나는 하나만 딱 선택을 하겠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